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 설계의 황금 기준, 즉 골든 스탠다드로 불리우는 RCT 무작위 할당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통해서 질병의 자연사를 계량화하고 질병의 예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자연사를 변화시켜서 질병, 사망, 불구를 예방하고요. 인구 집단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예방의학의 바로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택하거나 효과가 좋은 예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치료와 중재 방법들의 효과와 가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중 하나로는 무작위 시험, 즉 RCT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치료 또는 중개 방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작위 시험, 대상자 선정과 할당, 연구 대상자의 자료 수집, 무작위 시험 결과 표현법, 결과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작위 시험은 RCT라고 표현하죠.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의미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중개 사업의 효과나 부작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치료 기술 평가라든지 질병의 조기 발견, 또 집단 검진 프로그램의 평가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직이나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방법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을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인구 집단이 정의가 되고 그들을 무작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기존의 치료 방법군과 새로운 치료 방법군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각 군을 일정 기간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통해서 회복과 회복이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두 군을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대상자 선정과 할당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대상자의 포함 조건과 제외 조건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이 연구는 실험실의 시험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재현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 할당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예측 불가능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무작위 할당은 연구자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선택 바이어스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충화를 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연구 결과의 비교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구 대상자를 할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에 난수표를 사용했고 최근은 연구군을 각각의 컴퓨터를 통해서 치료군과 컨트롤군으로, 즉 신약군과 기존 치료군으로 나눠서 팔로우업하면서 추적 결과를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충화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성별에 따른 충화와 연령에 따른 충화를 통해서 각 군을 무작위 할당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분석하는 데 각각의 서브 그룹별로 비교성을 갖게 하는 장점을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 대상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은 연구에서 측정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기술해야 하겠고요. 이러한 치료 결과가 모든 연구군에서 비교할 만하게 측정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약을 개발할 때 그 신약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존 치료군보다는 새로운 치료를 받는 군한테 더 주의 깊게 측정하는 함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즉 이러한 바이어스를 막기 위해서 비교할 만한 측정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가 눈가림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블라인딩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블라인드는 연구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분석 바이어스라든지 정보 바이어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구 대상자를 눈가림하는 것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도 눈가림하는 것을 더블 블라인드라고 표현하고요.
이러한 더블 블라인드는 환자가 본인이 치료군인지 위약군인지 모르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약을 투여하고 있는 의사라든지 또는 연구자가 본인 대상자가 어떤 군에 속하는지 모르는 그런 더블 블라인드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RCT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추출해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요?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과를 표현하는데요. 일단 그런 신약이나 새로운 어떤 중재 도구가 과거의 치료나 약에 비해서 얼만큼 위험도를 감소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사망이라면 사망의 위험도, 질병 발생의 위험도 또는 합병증의 위험도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신 같은 경우에 그 백신을 맞지 않은 군과 맞은 군 사이의 발생률을 계산을 통해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비교 위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인과관계의 정도를 표현하는 relative risk를 통해서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생존 곡선, 그 두 각 군이 즉 새로운 치료군과 또는 기존의 치료군의 어떤 생존 곡선의 차이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NNT라고요. Number Need to Treat라고 표현하는데 한 명의 치료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치료 환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동맥경화증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명의 환자를 약을 투여했을 때 한 명이 예방되는 효과를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RCT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추출해내고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모든 연구가 다 그렇지만 진실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겠죠. 신만이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있겠고요. 또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과 연구 결론 사이에 4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치료 효과가 다르지 않았고 치료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는요. 그런데 연구 결과로도 다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와 또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보자면 치료 효과가 실제는 다르지 않았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정확한 결론이 될 수 있겠고요. 치료 효과가 다르지 않았는데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일종 오류, 즉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달랐는데 다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제2종 오류, 베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치료 효과가 달랐는데 다르다고 표현하는 정확한 결론, 즉 1-베타, 보통 검정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의 수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파라는 개념은 제1종 오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실제 효과가 차이가 없는데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베타라는 거는 제2종 오류를 의미하고요. 실제 효과가 있는데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검정력이라는 표현, 즉 파워라는 것은 1-베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실제 효과의 차이가 있고 또 연구 결과도 차이가 있다라고 바로 옳게 결론을 내리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알파, 베타, 1-베타, 검정력 같은 개념은 우리가 포변수를 계산하고 추정하는 데 활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CT의 결과를 냈고 그 결과를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실험 결과를 연구 대상자를 통해서 얻은 것을 넘어서 일반 인구, 즉 일반인들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또 있는데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의 정의는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연구 설계 과정이라든지 연구 대상자의 어떤 선정 과정, 연구 수행의 과정 또는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성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인 외적 타당도는 연관 환자들의
환자들이 그 질병을 가진 모든 환자의 어느 범위까지 대표하는지를 물어보는 개념인데요. 즉 연구 대상이 표적 진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어떤 파퓰레이션 그룹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 그룹을 연구 모집단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군과 기존 치료군으로 나눠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RC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RCT에서의 내적 타당도는 그 연구 과정에서의 어떤 타당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 모집단이 과연 준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일반화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은 연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무작위 시험은 임상이나 공중보건에서 치료와 예방, 중지의 효과 평가에 표준이 되는 중요한 연구 디자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고 측정하는 방법도 함께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RCT 연구 분석에 보다 흥미를 갖고 이해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보다 더 심도 깊은 내용은 각 주제별로 따로 강의를 준비를 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